안녕하세요. 요즘은 주로 음악 기획 및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뉴진스가 지금 화제죠. 선 공개곡이었던 디토에서도 뮤비의 내용만으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인플루엔자로 좀 쓰러져 있던 관계로 강제 입막음 중이었는데 이번에 OMG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먼저 곡은 그냥 뉴진스의 데뷔 앨범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지 리스닝 팝이죠. 그래서 90년대 MTV 시대, 그러니까 약간 고전의 마이클 잭슨 때부터 한창 그 MTV 시대, 그러니까 웨스트라이프까지 흥했던 음악 사운드에 K-팝 느낌의 포인트 멜로디를 좀 살린 음악이에요. 춤도 요번에 포인트 안무는 OMG를 표현한 이제 머리 아프다, 오마이갓 이런 느낌의 포인트 안무 머리 돌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데뷔 앨범에서는 이런 장르를 들고 왔다는 충격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연속된 두 곡도 그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느껴진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는 뮤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예요. 먼저 이번에 공개된 뮤비들은 모두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영상 제작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점 자체가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이 뉴진스의 어도 그 회사 사장님이죠. 민희진 님이 뮤비를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디렉팅 하셨었을 당시에 뮤비의 스토리에 본인이 직접 관여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뉴진스의 뮤비를 이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팀에 맡긴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 돌고래 유괴단은 이제까지 광고 작업이 많았던 회사인데요. 원래 영화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다른 그냥 뮤비 제작 회사에 맡기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기존 그냥 뮤비 제작 회사에 맡기면 기존에 하듯이 민희진 님이 이 뮤비의 콘셉트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영화와 광고 제작을 하는 팀에 뮤비를 맡겼으면 민희진 님의 그 콘셉트 기획 참여 없이 그냥 이 회사가 전부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회사는 영상의 그 콘셉트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놓고 클라이언트가 콘셉트를 정하려고 한다면 이 회사가 할 필요가 없고 이 회사가 맞지도 않았겠죠. 근데 뮤비를 가장 중요시하고 뮤비의 콘셉트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매니저님이 자신이 사장으로서 만든 첫 팀에 불과 두 번째 싱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저한테. 거기에 이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회사는 단순한 영상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B급 영화 감성의 좀 그런 컨셉을 가진 회사거든요. 굉장히 고퀄리티 영상인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개해서 웃음을 만드는 영상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이 회사에 굉장히 트렌디한 10대 여성을 대표하는 뉴진스의 영상을 맡긴 것 자체가 사실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도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뮤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일단 먼저 뮤비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뮤비의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이는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멤버들이 본인이 아이폰, 공주, 왕자, 고양이, 의사라는 등 황당한 주장들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잡혀온 듯한 연출이 진행이 되죠.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의 말들이 진짜였고 그들의 말을 못 믿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어요. 멤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면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엔딩 장면에는 멤버가 상상으로 그린 듯한 동물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을 본 것처럼 그렸는데 그게 실제 밖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멤버들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 멤버들이 사실을 말하는 걸까? 이 멤버가 고양이거나 그 멤버들이 그린 동물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영상 시작 부분에 멤버 한이가 본인을 아이폰이라고 설명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본인이 누군지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진짜 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겨우 그 답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답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진짜 내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노래할 거라고 하죠.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머릿속은 항상 이 질문으로 가득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누구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말을 하죠. 저는 이 인트로가 이 뮤비의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예인들 그리고 아이돌 멤버들이 데뷔를 하고 겪는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이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진짜 내가 헷갈린 끝에 찾은 대답은 그냥 둘 다 버리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시리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본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캐릭터들도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의사, 조증 환자, 공주, 고양이, 왕자 등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이것들도 다 팬들이 아이돌 멤버에게 원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웃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조증 환자가 됐고 멋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길 바라니까 멤버들은 본인이 그런 사람과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의사는 그럼 뭘까요? 연예인은 기꺼이 의사까지 돼줘야 돼요. 정신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의 많은 코멘트까지 연예인들은 그냥 참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사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내용까지도 이 아이돌 멤버들이 상대를 하고 그걸 받아주고 참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지금 기꺼이 의사까지 되는 모습이에요. 의사를 원하니까 팬들이. 근데 이렇게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하다가는 뉴진스라는 그 멤버들의 본인의 모습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뮤비의 마지막에 다니엘은 그걸 아직 잊지 않고 멤버들에게 우리들 본 모습은 뉴진스야 라고 저는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멤버들은 정신이 이상해서 본인들을 고양이, 의사, 공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본인들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런 모습만 요구하거나 그런 이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그냥 보이는 모습만 단편적으로 봐서 얘네들 이상하다 아니면 이런 뜻일 거다 저런 뜻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가 그 그린 그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동물을 그린 건데 마지막에 침착맨님이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그 침착맨님은 멤버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온 거니까 실제로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멤버가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실제로 멤버들은 본인의 실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춰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냥 멤버들을 멤버 모습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저는 이 뮤비의 주제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논란의 포인트죠. 민지가 마지막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가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앞서 말한 이유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했어요. 민지는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을 사람들이 그냥 아이돌들에게 받아주길 원함으로 기꺼이 그 모습이 된 거잖아요, 의사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의사가 되어줄 테니까 나랑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의 뮤비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겠죠.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팬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다 열이 받을 테고 저는 여기에 추가로 그냥 이런 표현이나 의미를 이해를 못 해갖고 과대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할 우려가 많아 보여요. 특히 요새 정말로 문장 자체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해석 오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지막에 악플 내용만 가지고 봐도 저 내용 그대로에 집착을 해서 저 정도 내용이 악플인가? 이런 것들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이돌들이 받는 그런 심각한 내용의 악플을 뮤비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내용은 그냥 뮤비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적은 거고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뮤비 속에서 나온 그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악플러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코멘트를 보여준 거지 그 코멘트 내용이 진짜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한 걸 보라는 게 아닌 거죠. 그 내용은 그냥 요 사람을 상징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그냥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만 집착해서 저 내용이 어때서
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란 거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많아 보여요, 뮤비에. 요즘 워낙 단순한 문장도 해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왜 아이돌 뮤비를 이런 내용으로 하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연예인들은 하지 않은 일로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도 이제까지 그래왔고요. 근데 악플러들에게 그들이 실제 한 짓으로 한 방 먹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불편한 일일까? 뮤비가 이런 형식이 아니었어라도 뭐 기존 형식처럼 나왔어도 악플러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계속 악플을 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먹이를 왜 던져주냐 이러는데 먹이를 안 던져줘도 그 사람들은 물으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이를 던져줘서 악플 다는 게 아니다. 악플러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물어뜯는데 아이돌은 악플러들에게 한 방도 날리면 안 되나? 그 먹이 주는 게 무서워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한 방 날린 방식이 꽤 깊이 있는 방식이라서 단순히 그냥 악플러들을 공격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생각해보자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뮤비를 보면서 생각난 게 예전에 일본의 케야키자카 46이라는 팀이 잔혹한 관객들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현재 이제 하이브 재팬에 들어와서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히라테 유리나가 센터로 있었던 팀인데요. 그때 이 드라마의 내용이 멤버들이 갑자기 학교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가둬놓은 사람이 이 멤버들을 촬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켜고 거기서 좋아요를 몇 개 이상 받으면 그 개인별로 뭐 탈출을 하거나 못 받으면은 뭐 죽인다 뭐 이런 미션을 내서 실제로 그런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 AKB48로 대표되는 이런 4648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로컬형 여자 아이돌 시스템에 속한 멤버들이 데뷔 후에 팬들에게 겪는 상황을 좀 풍자 묘사한 내용이에요. 팬들은 본인들이 멤버들을 가장 사랑하고 뭐 가장 잘 알고 본인들이 멤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 드라마인데 근데 이 드라마도 어쨌든 팬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보는 팬들은 전부 다른 사람 욕함. 일단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들 얘긴데 나는 일단 빠지고 이런 팬들은 욕먹어야 돼. 다들 이러고 있어. 근데 이번에도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느낌인데요. 다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 뮤비에서 크게 불편한 일은 없겠죠? 근데 꼭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통 지가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나는 괜찮은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하는데 그 사람만 그걸로 불편해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저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그런 과몰입하는 분들이 이런 아이돌 문화를 이끌어 가기도 하니까요. 제가 저번에 K-팝의 걸그룹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뉴진스는 일본인 멤버도 없고 아직 일본에는 반응이 거의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돌의 해외 팬덤은 초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진스도 빨리 일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하이브가 일본에서 회사 자체의 마케팅 노선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진스도 본격 마케팅이 들어가면은 일본에서 꽤 반응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 형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크게 지금 반응이 올라온 상태예요. 뉴진스가 일본 마케팅을 실제로 이제 늘리기 시작하면서 반응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뉴진스가 지금 일본에서 반응이 터진 이유가 현재 일본의 K-팝 팬들 사이에 특별한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르세라핌의 일본 데뷔가 있어서 일본어 버전 곡들이 나왔었지만 그거는 기존 곡들을 그냥 일본어 버전으로 냈었던 거니까요. 그 뉴진스가 데뷔했을 때는 어쨌든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이렇게 앞뒤로 신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의 K-팝 팬들이 아이브랑 르세라핌에 다 관심이 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뉴진스만 딱 나온 상태라서 다들 일단 뉴진스 음악을 들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뉴진스가 나온 이후에 계속 신인 팀들이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고요. 이후에 나온 뉴진스의 이 곡들도 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2023년도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요. 아이들과 아이브의 다음 곡 그리고 YG에서 이제 신인 걸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에스파처럼 한 번의 싱글만 좀 평범하게 나와도 그냥 쭉 밀려나는 느낌인 상태이니까요.
다들 진짜 초긴장 상태로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리뷰하는 입장으로 돼버리니까 이 상황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뉴진스의 일본 활동을 또 주의 깊게 보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